숭산 1, 2, 3동 고산동의 지역구 홀든 조세일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시정질문의 자리에 오기까지 참 많은 고민스러움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벌써 두 번째 간부공무원의 시정질문입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생각을 먼저 합니다. 미리 알려줌에도 있어서 시행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간부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오늘 좀 낱낱이 좀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잘못이 있으면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증인 신청으로 제가 하신 부시장님 한번 여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 박성남입니다. 네, 부시장님 6월 며칠 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질의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366회 임시회 이 자리에서 제가 부시장님께 문화관광심의위원회를 좀 하지 말아달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네네. 알고 계십니까? 네네. 예,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진행사항 아일랜드 캐슬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보고 받으신 사항이 있습니까? 예, 일부 그 문제점을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 실무 부서에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럼 거기까지는 법리적 검토나 이런 것들은 부시장님께서는 하시지 않으셨죠? 이제 당일날이라. 아닙니다. 저도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그 모두 제가 그 등록심의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내용을 그 숙지하고 그런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들은 제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저희들이 뭐 행정행위를 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발견할 수 없었는데 그 사업 추진에 대한 그게 그 원만히 진행이 안 된 그거에 대한 좀 문제점이 있었던 거로 파악이 되고요. 그 저희들이 그 등록을 하고 뭐 신고를 해주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크게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네, 이상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들어가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경숙 국장님, 문화국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8개월 전인 것 같습니다. 작년 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국장님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대출이라는 연관된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문화심의위원회 당일날도 제가 분명히 좀 하지 말라고 전화까지 좀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행정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 의원님께서 몇 달 전부터 계속 문제에 대해서 지적 많이 해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건축 허가, 사용 승인, 일반 숙박 신고 수리 문제 그런 것들을 도시정책과 건축과 위생과 관련 부서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제 관광등록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관광호텔 등록 조건 거기에 대해서도 문화관광체육부나 법률검토 거쳤고요. 그렇게 해서 등록심의위원회 열게 됐습니다. 네. 화면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 캐슬은 국장님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의정부 도시계획에 의해서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자연 녹지 지역은 관광 숙박과 일반 숙박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아일랜드 캐슬이 자연 녹지 지역에서 건축물이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아일랜드 캐슬 장암동 135번지 일대는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근데 같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또 유원지로 결정 고시됐습니다. 유원지에는 휴양시설로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숙박시설 건축물이 들어서게 됐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로 인해서 결정고시가 남으로 인해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것들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 의정부 시에서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2번씩이나 했는데요. 변경 시에 대지의 면적이나 건폐율, 용적률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건폐율 용적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모르고요. 네. 하지만 그 즈음에 시설 결정에서 변경될 때마다 관광 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27일 1차 관광 숙박 사업계획 변경 시 대지 면적은 저기에 표시되어 있는 파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38,907제곱미터였고 건폐율은 우리 법정 20% 이하 18.78이었고 용적률은 175.25였습니다. 2007년에도 2월 28일 2차 변경이 있었는데요. 대지 면적은 조금 더 넓어졌고 39,046제곱미터로 확대되었고 건폐율은 19.19%로 증가되었고 용적률은 175.18로 감소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럼 건축 허가는 언제 나신지 아십니까? 건축 허가는 네. 2006년 6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문서상 확인해 보니까 2006년 5월 30일 건축 허가 처리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지 면적과 건폐율, 용적률을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건축과 모르시죠? 예, 잘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이 승인났던 동일한 대지 면적이었습니다. 쉽게 도시계획 계획 결정에서 난 동일 면적 38,907제곱미터였고 건폐율은 18.78, 용적률은 175.25%로 동일하였습니다. 혹시 그럼 건축 허가의 조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건축 허가 조건은 유원지 시설 결정이나 거기에 대해 합당하게 하거나 관광 숙박업 사업 계획 승인에 맞게 하거나 그런 조건이 아니었을까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의 조건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조건을 이행할 것, 관광 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조건을 이행할 것, 장하온천 개발계획 변경 승인 조건을 이행할 것, 도시관리계획 조성계획 결정 변경 조건을 이행할 것. 또한 2006년 7월 5일 건축물 착공서가 처리되었고 이때의 대지 면적도 동일하게 38,907제곱미터였습니다. 즉 장암아일랜드 캐슬의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결정 고시에 따르면 전체 부지 38,907제곱미터를 도시계획시설로 확정하고 거기에 따른 개발 계획을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면적 자체는 그 관련 부서에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네. 국장님, 지금 네. 그 문화관광심의위원회 조건에 그걸 허가시켜 줌으로 인해서 국장님이 얼마나 큰 사업 시행자에게 얼마나 큰 것들을 해주는지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문서 하나로 사업 시행자들은요 울고 웃습니다.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들을 울면서 이걸 승인을 해준 걸 자체에 대해서 내부의 검토 2005년, 2006년 처음부터 설립될 이후부터의 조건에 대해서 하나도 검토를 하지 않고 그 관광 숙박업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셨다는 게 저한테는 오셔서 다 하시고 문제 없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 사업 계획 그 변경이나 그다음에 관광 숙박업 사업 계획 변경 신청이 있었고 그 최종 면적은 제가 알기로는 38,366제곱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체로 봐야 되는 게 맞죠? 38,000 38,366제곱미터가 그러니까요.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 고시되었다고 알고 맞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전부의 소유권이나 이런 걸 확보해야 되는데 A와 B동 중에 한 필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게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숙박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는데 2018년도에 일반 숙박업으로 났습니다. 일반 숙박업. 일반 숙박업은
자연 녹지 지역에서는 날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일반 숙박업은요. 상업지구에서나 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경수 국장님은 검토하셨습니까? 예, 자연녹지 지역에 일반 숙박업이 들어서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원지로 고시가 되면 유원지 지역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그 규칙에 따라서 유원지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보십시오. 대지의 승낙권과 모든 것들을 했을 때 이게 난 이유가 유원지에서 났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물과 건폐율과 여러 가지 조건들의 특수성을 갖췄기 때문에 이 건물이 지구단위 계획이나 여러 가지 투자의 사업 했을 때 이 건폐율에 특혜를 줘서 이렇게 난 겁니다. 이걸 갖고 원래 관광 숙박업으로 나야 할 것들을 왜 일반 숙박업으로 승인을 해준다는 이유 조건입니까? 이게 도시계획 시설상의 건축 허가의 조건이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이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관광 숙박업으로 내놓지 못하고 18년도에 일반 숙박업으로 내놓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의원님, 관광 사업 중에는 지금 이 아일랜드 캐슬 135번지 일대가 들어서 아일랜드 캐슬에는 관광 숙박업 시설이 있고 일반 유원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숙박업은 관광등록 처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관광등록 심의위원회에서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유원시설업은 다른 업종으로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관광사업 계획 승인을 2004년 10월 30일에 경기도 관광개발과에서 승인을 해줬는데요. 그 관광 숙박업 대상은 호텔과 콘도미니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 숙박업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위생과에서 얘기를 하기를 저희가 위생과에 문의를 했고 거기 답변은 일반 숙박업에 대해서는 정한 조건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정한 시설의 기준에 맞으면 수리를 해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 네, 우리 강경수 국장님의 말로 하면 제가 시행 사업자라면 건물 하나 지어주십시오. 저 똑같이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 공감하실 겁니다. 국토계약관에 이용하는 단의 법률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 승인이 난 최초 부지가 3만 8천 제곱미터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일반 숙박업으로 날 수 있는 것들이 상업지구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도시개발 계획이 용도가 관광 숙박업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신고 대상으로 수리하여 상업 용지로 날 수 있었던 것들을 일반 숙박업으로 처리해서 행정 조건상 편의를 위해서 했던 거고 거기에 따른 이유는 여기서는 강경수 국장님께서는 답변은 관광 숙박업의 처리에 있어서 신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사업자 간에 서로 간에 갈등과 한 필지의 소유에 대한 의견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의정부시의 실체적 진실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정확히 파악을 하지 않고 원취지부터 파악을 했다면 저 같았으면 승인 못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취지에 벗어난 행위를 하는 공무원의 이 취지가 과연 맞는 건지 국토관에 이용한 법률을 뻔히 보면 알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냥 다 무시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 가지가 않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왜 A동만 그렇게 내줬습니까? 전체 시설에 여기에 국토관할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으면 전체 토지에 관한 소유를 전체 다 숙박시설로 내줘야 되는데 왜 A, B, C, D동 중에 A동만 그렇게 문화관광심의위원회 조건으로 통과가 됐습니까?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면은 의원님 말씀대로 135번지 일대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전체 유원지입니다. 그리고 유원지 안에 사업 구성을 하기를 콘도, 호텔, 콘도미니엄, 호텔 이렇게 관광 숙박업 시설이 있고요. 유원 시설업이 있습니다. 2004년에 관광 숙박업 사업 계획 승인이 나는 대상은 콘도와 호텔 구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광 숙박업 사업 계획 승인을 하고 관광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B동은 유원 시설업 안에 있는 휴게 음식점
거기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에 2018년 당시에도 그렇고 이번에 관광숙박업 등록심의위원회 열기 전에도 그렇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 해석도 받았습니다. 국장님 보세요. 국장님이 받은 유권의 색과 제가 받은 유권에서는 전혀 다른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원취지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분의 잘못된 부분을 인식하였고 지금 몇 년도에 났습니까? 이게 2006년도에 났는데 2025년도에 문화관광 호텔업이라고 승인이 났습니다. 20년간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해주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집합건축물의 소유에서 A, B동, B동, C동, D동을 나눠서 한 동만 집합건축물의 문화관광 사업을 승인한 거는 지금 김동근 시장님이 추구하는 물류센터에 부지를 나눠가지고요 그 한 동만 짓고 나머지는 다른 걸 해도 된다는 도시개발, 국토개발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들을 다 승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시에서? 안 그렇습니까? 건축물의 집합건물 건축물로 그거를 이행하셔서 그 법을 받아서 쓴 것과 저는 국토에 관한 이용의 법률에 그러면 지금 있는 이국 국장님 계시지만 이국 국장님 자리에 계시는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진행하면 개발제한 구역이든 자연녹지 지역이든 허가해주면 됩니다. 경기도에서 왜 그걸 승인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개발 계획을 자꾸 변경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 법리적 검토도 안 하고 지금 했다는 국장님의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저희가 8개월 전에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더 재밌는 건 의정부시에서 보내온 공문을 보면요. 2022년도에 더 재밌습니다. 2022년도에 도시개발과에서 관광숙박업이 안 되니 생숙으로 좀 해달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생활숙박 시설로 뭔지 아시죠?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에서 생활숙박시설 2022년도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왜 안 되는 조건이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 원취지가 지역 주민들의 문화 여가 생활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과연 생숙으로 바뀌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을 의정부시에 투자사업가나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을 하는 분들의 답변은요.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일반 대상으로 분양을 하는 경우 토지 건물에 대한 개인 소유권 이전이 따른 유연제와 사유화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로 도시계획시설 유연제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본래의 목적으로서 그 기능을 유지를 위해서는 사유화가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일반 분양 없애고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동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면서 2020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2022년도에도 이런 것들을 심의했었는데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 조건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저는 이걸 건축 집합건축법으로만 해석을 한 여지에 따라서 분명히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고 이 종이 한 장으로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공무원분들의 승인 조건으로 하나로 몇백억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몇천억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토지 개발입니다. 여기에 원취지와 맞지 않으면 당연히 목적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토지 계획의 이용에 관한 38,000 제곱미터의 부지에 한 동의 소유만 그걸 문화관광 사업으로 인정한 자체가 해당 행위 자체가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국장님한테. 근데 국장님의 해석 논리는 그런 부분에도 있어도 그 지금의 자기의 논리와 타당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 더 재밌는 사항은 국장님께서 그럼에도 분명한 사안들이 대립되는 사항이 있었음에도 이걸 그냥 통과시켰어요. 저희가 의원님들이 여러 지적사항이 났습니다. 이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했는데 통과시킨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 그 A, B, C, D 중에 A동에 대해서만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고 다른 부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A, B, C, D 중에 C, D 동은 부속 건축물이고요. B동만 소유주가 달리 돼 있습니다. B동은 유원시설업 안에 있는 휴게 음식점이고요. 그 38,366제곱미터의 20.79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4년 10월 30일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받고 그 이후에 사업계획은 이제 양도 양수 지휘 승계 이렇게 절차를 거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그러니까 합당하게 지휘 승계가 됐다는 것은 법원 판단도 받았습니다, 의원님. 지휘 승계까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의 목적과 맞지 않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그 부지가 38,000제곱미터로 지구단위계획 설정의 도시계획 시설로 유원지로 결정을 맡았으면 왜 그걸 집합건축물을 한동만 해줬습니까? 다 해줬어야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시장님이 추구하고 있는 사업들 다 그렇게 하면 편합니다. 뭐 불편할 게 뭐 있습니까? 사업자들한테 나눠서 다 해줘서 건물 짓게 하고 나서 목적 사업에 맞지 않으면 이 집합건축물로 인해서 한동만 해주고 그래 승인 내주면 끝납니다.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국장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이 사업이 관광심의위원회를 통과됐을 경우 어떠한 것들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소유권을 분할할 수 있고 맞죠? 분양권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관광 호텔업만 등록을 한 거고요. 네. 관광 호텔업은 이용만 하지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양을 하는 거는 콘도미니엄업일 거고요. 네. 지금 아일랜드 캐슬이 영업하는 것은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원님.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20년 동안에 가다온 세월이에요, 우리가. 그걸 바꾸고 안 하겠어요? 추후에 어떠한 사업자들이 어떤 것까지 제가 할 것까지 다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국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보셨잖아요. 안 보셨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됩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분명한 건 법리적 다툼에서도 여지가 있었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국장님이 7일 이내에 여기 해줘야 된다는 문화관광심의위원회 우리 시장님 지금 물류센터 때문에 2년 동안 허가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그런 행정적 유도리도 없이 그냥 합의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걸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자기의 말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의정부시의 행태, 공무원들의 행태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 부분뿐만 아니라 국장님이 향후에 걸칠 책임을 분명히 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답변에 대해서 이 답변석에 대해서 책임을 질 테니까 국장님도 향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 부분에 책임을 지십시오. 지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장승수 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께서도 아마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물을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거죠? 문화관광위원회 개최한 거 맞으시죠? 법리적 검토를 했을 때 예, 저희가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검토 다 했고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분명한 거죠? 그 부분에서 제가 지금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유원지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렸겠지만은 콘도 부분이 있었고 호텔 부분이 있고 종합 유소원 시설업이 되어 있는데 말씀 그대로 그 콘도나 호텔 부분은 그 우리 등록 대상이고 그다음에 그 종합 유소원 시설업은 허가 대상이 좀 구분이 좀 돼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뭐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 사용권 부분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일정 부분을 그 A 동에 대해서만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다시 한번 다른 거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저기 보시면요, 건축가에서 이렇게 문서가 왔습니다. 모든 시설은 그냥 숙박시설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일반 숙박시설, 관광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는데요, 표기를 숙박시설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요, 더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국장님. 그 앞에 자리 아래에 계는 문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민원상의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2021년부터 이 법이 바뀌어서 자세히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목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 건축물로 승인이 났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나서 여러분들이 집을 지었을 때 하나의 지붕이나 스탠드를 썼을 때 다 나가서 허가의 대상 아닙니까? 그러면 이 건축물도 당연히 나가서 확인하고 이 건축물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일반 숙박업인지 생활 숙박업인지 관광 숙박업인지 표시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그 법이 그냥 나타나지 않고 민원 행정 편의상 숙박시설로 그냥 적어놨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의 행정이 짜맞추기식 행정이라는 겁니다. 2006년부터 시작해서요, 16년, 17년, 18년 지금의 행위까지 이거에 대한 것들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합법화해주기 위한 작업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좋은 자료는 나중에 저희 확인했었습니다. 확인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 대분류로 저희는 이제 숙박시설 경영으로 봤던 사항이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그 일반 숙박시설, 숙박업, 관광 숙박업, 기타 등등 이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대분류 쪽으로 봤기 때문에 크게 뭐 일반 숙박업에 대해서 위정과에서 이렇게 처리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2018년도에 문화관광과에 일반 숙박업으로 시설을 처리해서 보냈습니다. 맞죠? 그걸 확인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럼 왜 문화심의위원회에서 관광 숙박업이 돼야 될 것들을 해서 보내야지 왜 일반 숙박업으로 해서 보냈냐라고 질의서 정도는 하나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있었던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그거를 숙박으로 놔두고 이거는 불법 건축물이 아니야 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다시 38,000제곱미터의 자연녹지 시설을 허가를 해준 국토개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집합 건물로 동을 부유하고 소유하여서 한 동만 분리해서 이것도 내준 게 이게 여러분들의 행정하는 잣대입니다. 무조건 내주기 싫으면 안 내주고 무조건 내가 잘못하고 무조건 내가 하면 그거를 맞춰 나가서 행정적으로 맞춰 나가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입니까? 이게 틀렸습니까? 제가 말하는 답변이 틀렸습니까? 틀렸으면 책임지겠습니다. 분명히 한 건 국장님한테, 과장님한테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다. 그러면 의원들이 얘기했을 때 꼼꼼한 부분까지 다 살펴봤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나는 몰랐다? 심의위원회 누구 들어갔습니까? 위생과에 들어갔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누구 들어갔습니까? 다 관련된 사람들 들어갔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안 나가 계신 휴가 가신 김진수 과장님도 들어가셨잖아요. 네. 그럼 그게 통과가 안 됐겠습니까? 당연히 통과가 되죠. 뭔가에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이 위원회 만들어서 들어간 게 합법적인 기구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거는 뭐 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은 건강진흥법상에 이제 되어 있어서 저희 구성을 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법상에 그럼 다르신 분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이. 왜 그분들만 들어가서 하겠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고은 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을 하면서 좀 첫 번째 시정 질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원치제 목적 사업과 맞지 않는 사업들을 이용해서 모든 것들의 공무원들의 권한을 집행하였고 그 집행 권한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그 많은 수많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이 그냥 통과됐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시민분들이 여러분들을 찾는 이유는요. 행정행위에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받기 위한 행정행위입니다. 이게 이 종이 한 장이요. 여러분들 행정행위 하나하나 하실 때마다 이 종이 한 장의 대가가 그만큼의 대가가 받습니다. 모든 도시개발 사업에서 지금 왜 검찰이 수사하고 왜 잘못된 부분을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문서상 잘못이 있어도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논란이 큽니다. 변호사 자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변호사 자문, 저희가 생각하는 변호사의 자문은요 다 이 법입니다. 문의하신 것들에 있어서요 아일랜드 캐슬에 대해서 관광심유법도 위반이고요, 국토에 관한 이용의 법률도 위반이고요, 건축법도 위반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법리적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떠한 것들이 맞는지, 제가 말한 것들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합리적 검토로 어떠한 법적을 붙여냈을 때가 맞는지, 큰 틀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지금 한 행위들이 정말 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미필적 고의로 이건 그냥 내가 해야 돼, 내 말이 맞아 라고 분명한 사유에 합법적인 부분에 양 갈래로 나눠져서 두 갈래로 나눠진 이런 법률적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하는 공무원들의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잣대 행정으로 시민을 판단한다면 저희 의원들도 그러는데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해주면 말지, 그래 내가 안 해주면 말지, 어느 한 법정 다 갖다 붙이면 되지. 이게 의정부시의 지금 현실이고 행정입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의정부시에 제가 뭐 잘못에 질타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하나하나 행정행위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도 못하고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거기에 따른 그냥 내 말이 맞아 라는 것들에 그냥 직행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법리적 판단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권익위에도 올려보고 다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거 올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밥줄이 달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많이 고민했고 이 부분에서도 제가 할까 말까라는 망설임 속에서 3달 내내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돌아와서 판단해 보십시오. 의원들이 그냥 가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맞는지, 이게 잘못된 판단인지, 지금 여러분들의 잣대에 나와 있는 판단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지금의 행정을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자문회신에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자문회신까지 받았냐면 해당 담당 공무원들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 규정된 직무의 위반 태만이 명백히 해당하여 중징계 처분이 가능하다는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여기 변호사도 몇 분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양날래에 있는 것들을, 중요한 사항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동훈 시장님 잠깐만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모든 책임은 시장님이 지는 거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네. 제가 다 책임지는 사안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떠한 책임 어떻게 지겠다, 아니면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되돌려 놓겠다, 아니면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시민들 앞에 좀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변호사 자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 제3자가 볼 때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시정해야 될 사안들이고요.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닐 겁니다. 분명한 건 그렇다면 상급기관이든지 아니면 국민권익이든지 우리 한번
공개적으로 이걸 문제 제기를 하자고요. 네. 저는 그냥 덮고 넘어갈 사안 아니라고 봅니다.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또 두 번째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한상 국장님께서는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조직에 관해서 개편이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네. 겉도국을 행정 개편을 하고 시장님께서 지금 일자리 정책과와 뭐 도시 공공 그 과들을 여러 과들을 하고 있는데 이 과들이 맨 처음에 지금 저희 생각은 과가 도시행정위원회나 자행위원회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행정직과 시설질의 같이 합작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2022년에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2022년에도 일하는 문화조직 개선을 위해서 청사를 10억을 써서 저희가 청사를 다 개방을 하고 거기에 과들이 다 뭉쳐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그런 것들을 했었고요. 또 제가 급히 반대했던 워킹그룹도 진행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일자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거 보기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은 뭔가의 도시의 개발과 일자리 정책의 합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협업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전 이런 과를 다시 신설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들의 의문이 하나 들고요. 혹시 이런 과들을 신설을 했을 때 각 국장님들 이거나 아니면 회의라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직 개편 네, 전에 조직 개편 전에. 예, 충분히 그 조직 개편 전에 관련해서 이제 부서별로 특히 이제 부서의 어떤 그 변화가 있는 그 부서장들과는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셨냐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뭐냐면 국장님들이 14명의 국장님들 네, 있잖아요. 국장님들하고도 다 네. 협의했습니다. 예. 국장님들 다 하신 거 맞으십니까?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하신 거 맞으십니까? 본원이 걱정되는 건이 말씀드리는 건 공여지 개발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지금 시장님 추구하는 사업에 1년이 남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했으면 이 과를 만들어서 아직도 종합발전계획에 못 넣었는데 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만든 거 아닌가라는. 근데 밑에 공무원 조직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타 부서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과를 굳이 국을 안 만들어도. 네. 근데 그런 부서들끼리의 논의가 되지 않아서 한 네. 가지 예로 제가 도시가스 계획을 넣으려고 하는데 5개 과가 있는데요. 5개 과 다 모른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조직상에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네. 우리 조직상에 일하는 문화 개선으로 해서 저희가 수십억, 여러분들의 행정력까지 포함한 겁니다. 일하는 시간 쪼개서 다 있고요. 모든 걸 다 했는데 이게 변한 게 있습니까? 변한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서로의 협업 체계가 잘 안 돼서 시장님께서 이제 걷고 싶은 도시국을 그렇게 좀 이질적인 부서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겉도국을 통해서 지금 많은 사업들을 지금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겉도국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이 바라보는 그 시각의 내부에서는 그 조직은 모르지만 큰 틀에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요. 이 국이 무슨 국이야? 걷고 싶은 도시국? 네. 물음표입니다. 실제적으로 대안이나 대책, 시민들이 바라보는 며칠 전에요. 실제적으로 동물이나 너구리가 다니고요. 풀이 숲이 이렇게 우거졌는데 뱀이 다니고요. 네. 그게 걷고 싶은 도시국의 기본적인 일상조차도 지켜지지 않은 것들입니다. 아무튼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을 하시더라도 제가 추후에 좀 질의를 드릴 건데요. 다시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15초밖에 안 남아가지고 제가 국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다음은 추후 질의 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수환 국장님 잠깐만 다시 한번 나와주시죠. 네, 아까 말씀을 드린 조직 개편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시가 추구하는 것들이 행정직과 시설직들을 다 포함해서 업무를 국을 만들었다는 것은 모든 용봉업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불부의가 됐지만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공무원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의 직렬별로 승진 인사를 뽑고 그 승진 인사가 행정의 직렬별로 올라가는 게 맞는 것인지 6급 이하부터는 모든 직렬을 풀어서 모든 직렬들이 갈 수 있는 항목을 다 열어놓고 그 직렬에서 직접적으로 일 잘하시는 분들을 뽑는 게 맞는 건지 공무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는 그 타시에 비해서 그 직위에 대한 그 직렬을 상당히 개방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 직렬과 직구의 복수 직렬이 4개인데요. 쉽게 승진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진 인사에 6급 1명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직렬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직렬을 다 타파하고 네. 5급도 마찬가지고 4급도 네. 마찬가지고 뭐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시설 사무관밖에 없는데 6급부터는 6급, 5급, 4급부터는 일 잘하는 직원들을 갖다 써야지 일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전 행태가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직렬별로 뽑았을 때는요. 그 직렬에 내가 누가 올라가면 그 밑에 차석이 올라가서 그 직렬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번대로 해가지고요. 그러면 내가 내 승진 대상이 돼서 내가 올라가서 그 윗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나는 그 다음번에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이런 조직 문화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원초 지금 말씀하신 CIM의 그 조직 개편의 틀에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도 그렇게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3년 동안 지내와 본 결과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던 뭘 받든 간에 그 즉시 그냥 즉답으로 끝나고 나머지는 문서상으로 받았을 때 움직이지 문서상이 아니면 그냥 하하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의정부시에 제가 3년간 느낀 공무원들의 행태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국장님이 이제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또 지금 나온 유튜브에 나오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도 일부분 인정할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 이제 직급별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4급 같은 경우는 지금 복수직렬이 71.4%입니다. 그리고 5급 같은 경우는 복수직렬이 77%입니다. 그리고 6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선에서 이제 담당하는 팀장들이 있기 때문에 66.6%가 복수직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직렬이 열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승진에 관한 문제는 그 어떤 직을 결정하는 거에 대한 문제인 거지 복수직렬을 우리가 이렇게 직위에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 의회도 직렬을 직군으로 바꿨고 의회직도 시설직과 그 행정직으로 다 바꿔놔서 다른 직렬들도 타 직렬들도 의회에 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모든 직렬을 개방을 시키면 어느 부서든 다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논리가. 그렇지만 7급까지는 제가 부서의 그 직렬을 냅두지 그 고유만의 자기네들이 뽑힌 이런 것들을 하면 거의 7급이 10년 정도 있지 않습니까? 10년 후부터는 모든 행정의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는 모든 시가 돌아가는 것들을 승진을 하실 거면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6급 팀장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시설직은 얼마나 됩니까?
다 시설에 관련된 것만 가잖아요. 행정직은 다 갈 수 있다 그러지만 그 중에 하나, 둘. 그런 것들의 폐단이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똑같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에 관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검토를 안 해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듯이 그 직렬별로 문제가 예. 모든 검토 사항들이 다 공무원들은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서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이해가 되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교류를 통해서 어떠한 업무를 하면 내가 이걸 알고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개방이 열려져 있어야지 맞는 거지. 그 부분을 딱 막아놓고 우리가 나는 시설직이니까 이것만 해, 난 행정직이니까 이것만 해. 이것도 지금의 현 의정부 시의 시스템으로서는 제가 인사권이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지금 시장님이 추구하는 방향에 국을 설립하셨다고 하면 자치행정국의 행정직과 도시 쪽에 시설직을 그렇게 해서 국을 만드셨다면 그런 방식의 시스템이 우리 의정부시의 시청 공무원들한테도 묻어져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국장님의 입장은 지금 기획경제국장님의 입장이시잖아요. 그 경제국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상임법에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에 보면 한 개 직위에 한 개 직급을 하게 돼 있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일반 관리 업무가 100분의 50을 초과할 때 복수직렬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체 직렬 4개 복수직까지는 가능한데요. 전체 복수직렬을 열어놓으면 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있고 동시에 또 그동안 그 행정안전부에서 인사감사 때도 조기직이나 인사감사 때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위에 관련 없는 직렬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사 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로 여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그럼 그렇게 조직 개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그 조직 내에 그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치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일하는 조직 문화와 여러분들의 일하는 방식의 개선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합리성과 우수성을 가지고 지금 시장님이 추구하는 그 조직 개편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훈령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 규칙도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이 아니더라면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열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저는 다방면의 공무원들이 7급 이하도 그렇고 6급도 그렇고 5급도 그렇고 시의 전반적인 부분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야에서만 알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직렬별로 해서 뽑아서 들어온 건 맞습니다. 내가 뭐 행정직으로 왔다, 시설직으로 왔다, 건축직으로 왔다,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만 할 거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뽑을 때 그 의사결정에서 본인이 된 거지만 10년 후가 되고 20년 후가 되면 왜 그럼 소수직렬은 다 지방행정 사무관이 됩니까? 그럼 그것도 그냥 지방행정 무슨 행렬 사무관이 돼야죠. 왜 다 그렇게 바꿔놓고 자기네들 입맛대로는 다 사무관 이상은 이렇게 해놓고 소수의 직렬뿐만 아니라 그 직렬을 쫙 나열했을 때는 왜 일들은 난 이 일만 해야 된다고 들어와서 하시는지. 건축을 할 때 우리가 심의할 때 보통 법률과 행정으로 두 개의 법률과 행정으로 거의 대부분이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건물을 나가서 실제 건축 소유처럼 짓지 않지 않습니까? 도면이나 이런 거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정도 저도 도면을 봅니다. 행정학과 나왔지만 그 정도는 다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렬 이런 것들 좀 타파하고 모든 것들의 의정부시의 그런 미래상을 발전을 그린다면 공무원들 자체의 생각과 마인드가 지금 그 시장님이 조직을 추구하는 자치행정과 도시건설의 이런 것들의 커미션을 이렇게 두 개를 묻혀놓듯이 우리 의정부시도 그렇게 변화해야 되지 않나. 그게 변화하지 되지 않는다면 그 직렬 타파는 절대 있을 수도 없고요. 지금의 행정 구조상 개편상의 의정부시의 발전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승진 인사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권한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전혀 공무원들은 정년부장이 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돌아가셔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직렬이나 어떤 특별한 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검토해서 징역을 늘리는 방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시민 여러분, 오늘 2건의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을 못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시정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